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꽃이다 라고 적어야 될 때 어떤 사람은 꽃이다, 어떤 사람은 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하겠죠.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다? 한글 맞춤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1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말을 썼냐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소리 글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원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이고. 근데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냐면 이거는 또 뭐냐면 뜻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나는 꽃이 좋아 했는데 그 꽃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리면 그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뭐 사주겠어? 다 꼬치를 많이 사다 주겠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예의일 뿐이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쓰기에는 편하지만 뜻을 해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지? 맞춤법 신경 쓸 거 없잖아.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어법에 적는다는 거,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반대예요. 알겠죠?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만 적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음과 표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쓸 때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제2장 한번 봅시다. 제2장. 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단어입니다. 근데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뭐는 붙여 써야 됩니까? 조사는 붙여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사는 붙여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사는.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의존 명사예요. 자, 앞을 봅니다. 앞을 보세요. 우리가 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문제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의존 명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의존해서 쓰는 명사란 뜻이죠. 혼자 쓸 수 없는 명사, 그런 명사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의존 명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항상 의존 명사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됩니다.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너만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너만큼. 그 다음 두 번째, 아는 만큼 수시오라고 했을 때 어느 거 위에 걸 띄워야 됩니까? 밑에 걸 띄워야 됩니까? 어느 걸 띄워야 돼? 위에 거? 아래 걸 띄워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너는 대명사죠. 자, 앞을 봐. 우리가 채연이라고 있는데 채연은 명사, 대명사, 이 수사가 있는데 이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냐면 바로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채연 뒤에 일반적으로 조사가 붙는다. 알겠지?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너는 대명사지. 그러면 뒤에 너 뒤에 붙는 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가 되겠죠. 우리 조사는 앞말에 붙여야 돼, 띄워야 돼? 붙였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는 만큼 아는 기본형이 뭐가 됩니까? 알다잖아. 알다에 는이 붙었기 때문에 관용어처럼 쓰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큼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의존 명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아는 만큼은 어떻게 된다? 띄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출제된다.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 나는 할 수 있다. 보세요. 왜 띄웠습니까? 이 수가 바로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할이 뭐야? 관용어잖아. 하다에 리을이 붙어서 우리가 관용어를 만드는 방법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
뭐 던 이런 것들이 붙으면 관형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에 릴이 붙어서 관형어가 된 거니까 이 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의존 명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띄어서 모든 단어는 띄어서야 되니까 조사를 제외한. 그러면 의존 명사를 구분할 때는 항상 앞에 오는 말이 관형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조사는 어디에 붙는다고? 최연 뒤에 붙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 문제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습니까?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라는 겁니다. 이 띄어쓰기에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본영혼과 보조영혼의 관계예요. 영혼이 뭐니 영혼? 영혼은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품사. 영혼은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가 영혼인데 영혼이 2개 이상 만나면 본영혼, 보조영혼이라서 얘는 보조해준 영혼입니다. 예를 들면 봐봐.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가다가 의미가 있어? 싶다가 의미가 있어? 뭐가 의미가 있어? 가다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본영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싶다는 보조해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영혼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 본영과 보조영혼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본영과 보조영혼이 띄워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자. 어떤 게 있어? 갑자기 생각나요. 덤벼 들어보았다. 이 보았다가 눈으로 보다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보조영혼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덤벼 들어는 덤비어 들다잖아. 얘는 합성 영혼입니다. 알겠습니까? 합성 동사잖아. 그지? 합성된 영혼일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띄워야 됩니다. 알겠지? 띄워야 되고 두 번째 먹어도 보았다. 반드시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면 중간에 조사가 들어오면 이런 경우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띄워야 됩니다. 알겠나? 그 다음 의존 명사 듣 다음에 우리가 이 하다가 붙을 수 있어요. 듯하다 이렇게 알겠지? 오는 듯하다 가는 듯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조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면 듣도 하다 반드시 띄워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는 뭐다? 본영과 보존의 관계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띄워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시험에 이 의존 명사인지 아닌지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문제가 같은 만큼인데 어떤 경우는 조사로 쓰여서 앞말에 붙여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띄워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본영은 보조영혼 관계 원래 원칙은 띄워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붙여 쓸 수도 있다. 알겠지? 근데 이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본영과 보조영혼을 띄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의고사 있잖아. 문장 내놓고 얘는 붙여 써도 되고 띄워 써도 된다. 2번 얘는 반드시 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게 붙여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는 붙이면 절대 안 돼. 이런 경우는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된다. 둘 다. 그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띄워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띄어쓰기 문제.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교과서. 교과서 한번 봅시다. 위 규정을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를 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를 단위로하여 글을 띄어쓰기도 한다. 예컨대 나물 좀 줘 해버렸을 때 어떻게 띄우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한 글자 한 글자 다 띄우면 나, 물, 좀 줘, 물 달라는 거고 나물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물 좀 줘, 나물을 달라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학습활동 한번 볼게요. 학습활동 예를 볼게요. 자, 1번, 띄어쓰는 까닭의 의사소통을 위한 거죠. 그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 볼게요. 문장의 각 단어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뭐는 그 한 말에 붙여 써야 됩니까? 조사는 그 한 말에 뭐 한다? 반드시 모든 단어는 띄어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단, 뭐는 붙여 쓸 수 있다. 조사는 붙여 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목표학습 1번 보세요. 얽히고 설키다. 우리가 쓸 때 얽히고는 어법에 맞게 쓰고요. 설키다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적을까라는 거예요. 얽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원래 이 단어 기본형이 뜻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얽다, 얽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뜻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양을 밝혀 쓰는 거고, 설키다라는 말은 따로 설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봐라. 축하해주세요. 소리대로 적었죠. 우리 집 토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픈 토끼가 나왔는지 새끼를 낳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한 마리죠. 얘는 뭡니까? 새끼를 낳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게 아니라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만 적어버리면 의사소통이 뭡니까? 어려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요거 별표 3개처럼.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큰 2번. 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 알겠지? 자, 봐. 뭐가 중요한 줄 아나? 19항에 어간이란 단어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20항에는 뭐가 있어? 같은 이가 붙어 얘는 명사 뒤에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가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준다. 그럼 품사가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품사가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품사가 바뀌게 되면 그 원형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해됐지? 원형을 밝히는 게 무슨 뜻이야?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거다. 그러면 보세요. 길이 발음해봐. 어떻게 발음돼? 길이로 발음되잖아요. 얼음 많이 히읗이 탈락되고 있잖아요. 많이에요. 많이. 그 다음 익히 축약이 돼서 익히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소리 나는데 안 적었잖아. 왜?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이나 음이 붙어서. 근데 붙임 봐라. 이 붙임 또 별표 치세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꼭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붙임 봐라. 그러는데 어간에 이나 이외에 줄 거라. 요거 진하게 물결 치면서 줄 거.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면 줄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붙임에 줄 거 봐. 진하게 줄 거. 물결 쳐. 이 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다른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지붕 있지, 지붕. 지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지붕. 이 지붕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집 플러스 웅이 합쳐진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여기서 어간은 아니구나. 어쨌든 요거는 명사 뒤에로 가야 되겠구나. 자, 20항이 얘구나. 그지? 자, 예를 들면 어쨌든 그거예요. 이 지붕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집 플러스 웅인데 우리가 발음을 하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지붕 이렇게 되죠. 그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막에 있죠. 막에. 막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막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막다니까 동사가 되는 거고 막에가 되는 것은 명사니까 바뀐 거 맞죠? 어간이지. 막다니까. 그지? 막고 막으니 막아서 이렇게 형태가 변했을 때 의미가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뭐가 왔어? 이나 이외에 뭐가 왔어? 접사가 왔지? 전미사가 왔지? 그럴 경우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꼼꼼하게 올 줄 알아야 돼요. 이외의 모음이다. 알겠지? 그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20항 보세요. 명사 동그라미 치세요. 19항은 어간입니다. 알겠습니까? 19항은 어간이지만
이시팡은 명사 뒤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됐니 안 됐니? 이해됐죠? 대답 좀 해봐.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됐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붙임 보세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 여기도 줄 거라. 이 이외의 모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얘는 그럼 마찬가지로 뭡니까? 식구한 거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가지는 얘들아 박 플러스 아지예요. 알겠냐? 박 플러스 아지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데 써서 바가지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가? 아까 지붕 있지? 지 플러스 웅이잖아. 그러면 이 외에 뭐가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맞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데 써서 뭐가 되는 거야? 지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밑에 봐라 그러면 다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듬다에 이가 붙은 거지, 그지? 맞나? 그럼 몇 항이야? 어간이지. 다듬고 다듬은 이가 되니까 어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간 뒤에 이가 붙었으니까 얘는 몇 항이 되는 거야? 19항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몇 항? 19항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됐지? 됐니 안 됐니? 됐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19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중은 맛 플러스 웅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맛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명사죠? 맛. 그래서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거니까 명사 뒤에 웅이 붙었으니까 이외니까 이시팡이 붙임 아니구나. 마중이었구나. 마중은 맞다니까 동사가 되겠죠? 19항이고요. 입이지 입이 이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명사 뒤에 아리가 붙었으니까 붙임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이 이외에 붙은 것이니까 아리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낱낱이. 이거 낱낱이는 뭐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이 의문현상에 대한 설명도 꼭 알아둬야 된다. 알겠지? 의문현상에 관한 것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냐? 왜? 어떻게 발음돼? 앞을 봅시다. 얘는 발음되는 의문현상도 너희가 시험 범위니까 같이 알아두면 앞을 보세요. 일단은 낫은 뭡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귿이 되죠. 근데 티귿 다음에 이가 왔으니까 뭐가 적용이 돼? 부계어마가 적용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나, 시가 되는 겁니다. 됐니?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지? 뭐야? 티귿 다음에 니은이 왔으니까 비음화 현상의 원리가 적용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나, 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난, 나, 치. 이해되겠습니까? 됐니 안 됐니? 됐지? 난, 나, 치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아유. 자, 그 다음 얘들아 좀 집중해서 좀만 힘들더라도 좀 보세요. 집중해서.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할 수 있다. 자, 내가 왜 이걸 놓쳤을까? 왜 놓쳤을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알다의 명사형이 와야 되겠지, 그죠? 그럼 알다의 명사형 음기니까 미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리을 미음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됐죠? 묶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다의 음이 와야 되니까 묶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큰 3번 회의에 붙입니다. 한번 볼게요. 붙이다. 자, 이 붙이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붙이다와 붙이다가 있잖아. 근데 발음은 둘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자, 밑에 보세요. 교과서에 보면 붙이다, 투 보면 뭐뭐을, 뭐뭐에, 에나 에게, 그 다음 뭐뭐을이나 으로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붙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붙이다 앞에 반드시 목적어나 부사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엇을 어디에 붙이다 이렇게 반드시 문장의 구조가 와야 된다는 거 듣세요. 얘들아. 이거는 수능시험 문제나 모의고사 칠 때 이 사전 찾는 문제도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사용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편지나 물건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우리는 붙이다입니다. 그럼 소포를 붙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붙이다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 무엇을 뭐뭐에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교회로 넘기어 맡기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거론하는 문제 삼지 않는 상태로 있게 하다. 그 다음 붙이다 보세요. 맞다 떨어지지 않는 사동사다. 그럼 뭐예요? 풀로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붙이다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풀로 우표를 붙였다 할 때는 붙이다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불이 탔다. 불이 붙었다 할 때도 붙이다가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외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외울 때는 면과 면이 만날 때는 붙이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지? 면과 면이 만나서 어떻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붙이다다. 그렇게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그럼 친구에게 편지를 붙였다. 앞에 게 돼야 되겠지. 그지? 벽에 메모지를 붙였다. 이거 면과 면이 맞닿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붙이다. 여행을 비밀리에 붙여라. 앞에 게 돼야 되겠죠? 장작게 불을 이거는 면과 면이 붙어야 되니까 붙이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 다음 넘기세요. 4번. 다음 중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바르게 참고해 띄어쓰는 활동 해보자. 조사는 앞맛에 붙입니다. 꽃을. 그럼 조사는 어디 뒤에 붙는지를 꼭 알아둬야 돼. 조사는 체언 뒤에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사는 어디 뒤에 붙는다고? 체언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의조 명사인지 조사인지 잘 구분하세요. 알겠습니까? 앞에 체언이 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붙여 써야 된다는 겁니다. 체언이 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붙여 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의조 명사는 반드시 띄웠습니다. 아는 띄우고 것이죠. 나도 할 수 있다. 그럼 의조 명사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떠난지 있지. 떠난지 10년이 되어 때 떠난 띄우고 지 의조 명사입니다. 알겠지? 아는 바가 없다 할 때 봐도 의조 명사예요. 많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 다 띄워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조 명사 앞에는 어떻게 구분한다? 의조 명사는 앞에 반드시 관용어가 옵니다. 관용어 구분할 때 뭘 구분해? 니은, 리을, 는, 던 이런 것들이 붙으면 관용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번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이것도 의조 명사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조 명사입니다. 그래서 차 6대, 옷 1벌, 신 2켤레 다 띄워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교과서 보세요. 자, 해봅시다. 4-1번 소녀의 얼굴빛이 눈같이, 여기서 같이는 뭐야? 품사가 눈같이 하얗다 있잖아. 그럼 여기서 같이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 눈이 뭔데? 눈이 명사지 체언이잖아. 그럼 여기서 같이는 조사란 말이니까 눈같이는 붙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제발 기억하세요. 조사는 어디 뒤에 붙는다고? 체언 뒤에 붙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눈이 명사잖아. 여기서 같이는 뭘로 봐야 돼? 조사로 봐야 되니까 앞말을 붙였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 친구와 같이는 어때? 친구와 띄우고 함께라는 뜻이 나타내잖아. 이건 조사가 아니고 부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는 띄었어야 됩니다. 조사를 제외한. 그럼 여기서는 친구와 띄우고 같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오직은 부사니까 띄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실력뿐이다. 이 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뿐. 얘들아 실력이 명사잖아. 그럼 당연히 붙여야 돼. 띄어야 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다도 뭐야? 서술격 조사잖아. 얘들아 뿌는 보조사고 이다는 서술격 조사예요. 조사니까 조사는 조사끼리 두 개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력이 명사다. 알겠지? 그러니까 명사 뒤에 반드시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 웃고 웃다니까 당연히 띄어야 되고 있을과 뿐 붙여야 돼. 띄어야 돼. 있다 뒤에 뭐가 왔어? 을이 왔지. 관용어잖아. 그지? 관용어기 때문에 여기서 뿌는 의조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띄워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니? 그 다음 날씨가 띄우고 추운데는 붙였었죠. 근데 보세요. 그 띄우고 책을 띄우고 다 띄우고 읽는 띄우고 대
왜 읽는 띄우고 대를 썼을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날씨가 추운 데는 이거는 뭐예요?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 어간 뒤에 붙는 어미가 되고 그 다음 읽는 곳, 읽는 대라는 것은 곳이나 일. 알겠습니까? 무슨 경우 내가 읽는 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 명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고향을 떠나온 띄우고 지예요. 여기서 지는 의존 명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있었던 때로부터의 동안 어떤 기간을 나타낼 때는 띄워서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기간을 나타낼 때는 띄워서야 되니까 떠나온 띄우고 지가 되고 밑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선 생각하는지는 연결어미입니다. 알겠어? 어미야 어미. 알겠냐?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어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밑에 요거 학습활동에 이거 띄워 쓰는 거 한번 공부 꼭 해놓으세요. 5번째로 갑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어긋난 표현들 찾아보자. 5번 표 봐라. 모둠활동 5 보세요 빨리. 자 1번 선배님들 힘내십시오. 발음은 요라고 이 모음 첨가입니다. 이거 알겠지? 우리 3-1에서 배웠잖아. 이 모음 첨가가 되기 때문에 발음은 힘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쓸 때는 반드시 오를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합격률 요것도 잘 들으세요. 합격률은 합격이 자음 기역으로 끝났지. 이럴 경우는 반드시 률로 적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니은으로 끝나야 율과 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 짭짤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짭 앞이 쌍지읒이 왔잖아. 된소리가 왔잖아. 그럼 같은 지읒 계열이니까 따라가야 돼. 짭짤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짭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앞을 보세요. 요거 조심합시다. 자 앞을 봅니다. 여러분들 국수는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국수. 우리가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되는 거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뭐 서쪽새라든지 이런 것들 발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거 조심합시다. 우리와 국수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국수라고 발음이 되죠. 그 다음 법석 봅시다. 야단 법석이다 할 때 얘는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법석으로 된소리를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받침이 뭘로 가니? 앞에가 기역이나 비읍이 왔죠.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기역이나 비읍이 오면 뒤에는 발음은 된소리가 서더라도 쓸 때는 무슨 소리를 써야 된다? 예사소리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발음은 어떻다고요? 된소리 국수 법석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써서? 된소리 쓰지 않는다. 구분해야 되겠죠? 알겠지? 구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발 떡볶이 틀리지 마. 알겠지? 떡볶이 떡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더라고. 아니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죠. 오뚜기 어떻게 써야 돼? 이가 돼야 됩니다. 오뚜기 식품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 그 다음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설명 선생님 했고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다. 이 우리가 기본형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되다는 사전에 찾아보면 기본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되다. 기본형이 이런 되다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 그러면 이 되는 어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됩니다. 뒤에 어미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같은 경우는 됩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안 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와 안 돼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왜? 안 돼 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돼 해버리면 어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국어는 어미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 알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됐지? 자 합격률 꼭 기억하고요. 짭짤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봐라. 자 혹시 보세요. 소단원을 맞춤표라는 거 한번 보세요. 자 한글 맞춤표 잘 이해되는 건 무엇인가? 이 학습을 맞춤표 시는 평가해보자. 많이 나아졌다. 조금 나아졌다. 조금 나았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밑에 예시답 한번 보라.
반드시와 반듯이를 혼란해서 적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지? 반듯하다 할 때는 반듯이가 되고 꼭 반드시는 소리 난 대로 적어야 되겠죠. 그죠? 조사와 의존명사 구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교과서 내용 여기까지 합니다.